오피스텔 정책 관련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볼게요. 또 아까 쉬는 시간에 미리 찾아놨는데, 자, 오피스텔 주택수가 제외되느냐 안 되느냐, 요 이야기가 지금 오피스텔의 핵심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주담대 금리도 높고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돼서 불합리하다, 주택수에서 빼달라. 저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 망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표현도 썼고 레지던스라는 표현도 쓰죠. 폭망한다. 왜냐면 요거를 분양 홍보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오피스텔의 장점도 있고 수익형 호텔의 장점도 있다. 그래서 둘 중에 가능한 쪽으로 쓰시면 된다. 근데 망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생활형 숙박시설이 다른 것보다 유독 빨리 망하느냐, 오피스텔 생각하고 샀는데 뭐가 안 돼서? 전입신고가 안 돼서. 전입신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오피스텔의 장점은 뭐예요? 전입신고가 되는 거죠. 전입신고는 되는데 주택은 아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입신고는 되는데 왜 주택수에서 빼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막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망을 했다, 그런데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잔금, 고금리, 이자 등 생활 전선에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말이 바뀌어서 힘드네요. 오피스텔 소유주 A씨는 이같이 말했다. 자, 소유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즉 거주자가 아니라 소유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택수 포함. 근데 요것을 내 집 마련으로 했다. 그러면은 1주택이고요 1주택의 경우 뭐가 힘들까요?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올까요? 안 되죠. 그럼 즉 오피스텔을 다주택으로 산 사람들이 저런 소리를 한다. 보유세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저게 지금 막 여러 기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주택수에서 빼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특히 부일남 정태익 씨 같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아파텔이 뜰 것이다. 왜냐면 아파트처럼 평수도 나오고 살만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이제 완전 거의 이제 주거용으로 많이 하고 있고, 오피스텔 또 뭐가 돼요? 또 한 가지, 오피스텔은 전세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고시원 이런 것도 전세 없죠. 근데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은 전세가 있잖아요. 갭투기는 하는데 주택수에서 빼달라? 이거 그냥 투기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피스텔 투기판을 만들면 왜 안 되느냐? 이런 기사가 있죠. 빌라 깡통 전세 무서워서 오피스텔로 가는데 전세금 떼일 가능성은 더 크다. 왜? 오피스텔도 깡통이니까. 빌라처럼 전세 사기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깡통에서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오피스텔도 굉장히 깡통이고, 그래서 오피스텔 뭐 수익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오피스텔은 저 오피스텔 소유주란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은 절대 주택수 제외해서 목소리 내면 안 되는 사람들, 전입신고 안 받고서 대출 받는 사람들, 그러면 월세 조금 싸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실 저 정책이 통과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거나, 통과하기 전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깡통 전세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터진다. 빌라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요, 전세 가격이 거의 한 90%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위 변제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전세가를 낮출 수 있느냐? 저들이 전세가를 낮출 생각이 없죠. 왜? 낮추면 그만큼 내 돈 들어가는데 나는 그만큼 돈이 없어. 아파트 갭투기 못해가지고 오피스텔 갭투기 하는 게 태반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아파트 갭투기 못해서,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규제가 심하니까 오피스텔로 돌아가가지고 갭투기 한 경우. 근데 오피스텔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오피스텔은 어디 지어진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입지가 좋다고 느껴지는 거, 역세권인 경우가 많으니까. 오피스텔이나 또 주상복합 이런 것들. 왜? 주택 부지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상가 부지에 지어지는데, 역세권은 상가 부지를 만드니까. 그런데 오피스텔은 첫 번째로 용적률이 높죠. 그리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아파트에 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분양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건물은 감가상각하는데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하니까, 마음 모아서. 근데 용적률이 높아요? 재건축해서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냐? 주차 공간이 부족해요? 늘릴 수 있냐? 분양가가 기본적으로 비싸다.
이거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가 더 싼 이유는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를 억눌러 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또 오피스텔 더 망하고 있는 게요. 제가 아까 문재인 정부 두 가지 이야기했죠. 오피스텔 투기하는 경우. 첫 번째는 아파트 갭 투기할 돈이 없어서 오피스텔 갭 투기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규제하니까 오피스텔로 우회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규제한 걸 다 풀어버리니까 오피스텔 살려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싸는 똥이 아니죠. 레지던스는 처음부터 그거였는데 본인들이 그거 약관도 안 읽어보고 들어가놓고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없어졌다 하는 건 첫 번째는 저걸 풀어주게 되면은 문제가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세 사기 굉장히 많이 터졌고 전세 사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저번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굉장히 골머리를 썩었었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DSR 규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DSR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를 모를 수가 없다. 한은에서도 집값을 떨어뜨리면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없애서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더라도 디레버리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깡통전세 위험은 더 커지는데 오피스텔을 조장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 굉장히 안 좋은 효과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오피스텔을 계속 짓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꾸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오피스텔 공급은 계속 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공급이 계속되도록 만들려면 사람들이 분양받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없는데 주택수에서는 빼준다고 하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매체 갭투기 해놓고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주택수에서 빼면은 부담이 덜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거다. 그런 것들에 낚여가지고 지금 오피스텔 분양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도 깡통전세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요. 전세입자들이 이제 안 찾습니다. 보통 이제 월세 찾죠. 근데 월세를 내주자니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빌트인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월세가 좀 비싼 편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위험한 이유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내주고 하려면은 내 돈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막 70% 막 이렇게 땡겨서 받아야 될 텐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돼서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감가상각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아파텔로 가느냐? 아파트를 투기를 하느니 차라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아파트는 사실 아파트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처럼 대우받고 싶어서 아파트처럼 지었지만 아파트보다 불리한 게 많죠. 취득세도 비싸고 수요도 적고 그러니까 풀리진 않을 거예요. 풀리지 않고 오피스텔 안 좋은 곳들은 계속 그대로 가져간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막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해가지고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첫 번째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주택수에서 빼줄 이유가 없다. 명분이 없다. 근데 두 번째 만일 빼줬다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하기가 힘들다. 왜? 다시 포함시킬 게 뻔하기 때문에 뭐 이 정권이 바뀐다든가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면은 갭투기했다가 손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세 가지만 보시더라도 지금 오피스텔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절대 들어갈 시기가 아니다. 지금 아파트도 붕괴되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가 붕괴되니까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정신 나간 소리고요. 아파트 붕괴되면은 다른 빌라나 오피스텔도 결국엔 따라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책 관련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저런 것들에 혹해가지고 오피스텔 완화 안에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일시적으로는 또 뭐 상황에 따라서 막 심리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는 뜰 수 있겠죠. 그게 오래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